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지입니다. 이 시간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린다는 건 시청자분이 이제는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오늘은 바로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인 박셀바이오의 이준행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박셀바이오는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형적인 대학 연구실 스핀오프 벤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써 한 거의 10여 년 전인데요. 2012년에 기초의학자인 저와 그리고 저의 몇 년 후배가 되시고 그 혈액종양내과 전문 임상의사인 이재준 교수와 같이 공동 창업을 했고요. 그때 같이 출발한 그런 그 구성원들은 저희 실험실에서 학위를 하고 연구원으로 있었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기술성 특례 상장을 노리고 저희들이 기술성 평가를 통과를 한 다음에 막 상장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박셀바이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전공이 백신하고 면역학입니다. 그리고 저와 공동 창업을 한 이재준 교수는 세포 치료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암 치료를 하는 데는 면역학적인 그런 그 과학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백신하고 셀 테라피, 세포 치료 두 가지를 우리의 목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박셀바이오라고 제가 그런 특별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이런 쪽에 강점을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어떤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암은 사실은 우리 인류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런 목표가 되겠고요. 소위 전통적인 그런 암 치료법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두 번째는 화학요법제,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치료를 다 해도 사실 몇 가지 암은 절대로 지금 정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던 차원에서 이제 2000년도부터 그 표적 치료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암 세포는 정상 세포하고 달리 그런 자기들이 신호를 주고받거나 또는 그들이 그 대사를 하는 그런 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타겟팅해서 그래서 그걸 표적해서 그걸 억제함으로써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그런 그 표적 치료제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한 몇 개월밖에 못 살고 돌아가시던 환자들이 상당히 생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 치료법에 의해서도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들은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 생존하는 그 암을 이기고 생존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2010년도 이상이 넘어지면서 그 면역 치료가 암 치료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다 돌아가시던 환자들이 생존을 하시고 특히나 한 5년 정도 치료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면 그 이유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천수를 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항암 면역 치료법이 각광을 받게 된 거고 이 이후로 2018년도에 노벨상이 거기에 수여된 겁니다. 다른 그 암 치료 관련된 이런 그 기관보다도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살해 세포를 기반을 했다. 뭐가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런 정체를 말씀드릴 때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회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뭐 결국은 그 암세포를 죽이고 청소하는 그런 세포들은 면역 세포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 면역 세포를 몸 밖으로 끄집어내서 활성화시키고 다시 넣어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 발전이 더디고 있었는데요. 근데 다른 모든 그런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그 암 세포를 죽이고 청소하고 하는 세포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네네. 더 그냥 강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넣어주면 암 세포를 훨씬 빠른 속도로 확실하게 다 청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기 네네. 세포니까. 네네. 근데 자연 살해 세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는 항상 우리들이 지금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다못해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암을 일으킵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거, 숨 쉬는 거 모든 게 다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그 발암 물질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정상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네. 또는 정상 세포들이 외부에서 지금 코로나처럼 네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가장 일선에서 그렇게 암세포가 돌연변이가 돼서 암세포가 생기거나 또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뭔가 이상이 생긴 세포가 있으면 그걸 맨 먼저 달려가서 죽이는 그런 세포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자연살해 세포입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그 강점 중에 수지상 세포, 저도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겠는데요. 예. 이 수지상 세포 이것도 강점을 굉장히 이 박셀 바이오가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우리 몸에서 암 세포를 죽이는 그런 세포들은 네. 면역 세포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혹시 그 림프구라는 네, 말씀 네, 많이 또 들어보셨을 들었습니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연살해 세포도 그 세포 중의 일종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림프구도 또 그렇게 암을 잘 죽이는 그런 세포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런 면역 세포를 그들이 작용하는 기전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한 3가지 범위로 나누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림프구로 그 대변되는 곳이 적응 면역계라고 합니다. 네. 좀 어려우셨을 네, 텐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연 살해 세포처럼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 맨 처음 뛰어나가는 그런 면역 세포들을 선천 면역 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천 면역 세포들과 적응 면역 세포들이 그냥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들이 꾸준히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친구가 바로 수지상 세포입니다. 아, 예. 그게 그 기능이 지금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선천 면역 세포들은 그냥 군대로 치면은 해병대 네. 어디서든지 적이 출몰하면 바로 뛰어가서 그 싸우는 그리고 이 적응 면역 세포들은 특공대.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공대라고 하면은 사실은 특공대로서 그 기능을 가지려고 하면은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고 하면 그 병사들을 특정한 그런 장소에서 특정한 교관들이 잘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교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지상 세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박셀 바이오가 이게 보통 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뿜어내는 측면에서 파이프라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요. 옛날에 여기 암과 관련된 그래서 제2, 제3, 제4 신약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든 것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거 좀 박셀 이게 바이오가 갖고 있는 이런 그 플랫폼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사실은 미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네네.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네네. 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저희도 상당히 많은 그동안의 과학적인 그런 그 발견과 네네. 성취에 기반해서 저희들 그 치료제를 만든 건데요. 네네. 앞으로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발견이 나올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저희 지금 회사에 14계명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1번이 환자를 살린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궁극적인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네.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그 축적되는 그런 과학적인 발견, 네.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그 진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그 기초 체력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 DNA를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런 면역 반응에 있어서 모든 스펙트럼을 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러면 저만 해도 지금 한 30년 동안 이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와 같이 공동 창업한 이재준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회사에 쏟아 부은 결과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플랫폼 중에서 네. 앞서 말씀드린 선천 면역 분야에서는 자연살해 세포, 네네. 그리고 적응 면역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카티 치료제라고 하는 예, 카 치료제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예, 카 치료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을 이어주는 그런 세포가 수지상 세포인데 수지상 세포도 네네. 가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 모든 세포들은 우리 사람들은 말로써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인데요. 네네. 그것까지를 전부 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네. 이게 앞으로 그 과학 발전의 그런 그 방향에 따라서 또는 그 속도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완성도를 계속 높여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외한 입장에서 지금의 박셀 이렇게 바이오가 모든 면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본 암도 위암이냐 폐암이냐 뭐 피부암이냐 무슨 암이냐 하는데 보편성을 다 지니고 있으니까 어떤 분야든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이런 쪽이 또 이제 최근에 그런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 그런 쪽도 적용 범위가 그만큼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한번 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1차적으로 네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살해 세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뭐든지 이상한 그런 세포들이 생성되면 그걸 가서 공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해병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특공대가 가서 아주 정밀 타격을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는 사실은 뭐 간암이면 간암, 위암이면 위암, 뇌암이면 뇌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도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면역계의 기능을 다 올려주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도록 하는 그런 사이토카인 제제도 필요할 거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냥 벤처 회사로서 연구 개발만 하고 있던 그런 시점과 달리 이제 상장을 생각하고 또 상장을 하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께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아무리 연구 개발 전문 회사라 하더라도 캐시플로우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저희들이 지금 연구 개발한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치료제이지만 이걸 반려동물에 적용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캐시플로우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사람 치료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넘어야 될 산, 건너야 될 강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그런데 비교적 그 반려동물에서는 그 좀 허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치료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 소위 건너가는 이런 중간 과정으로서 아주 삼기도 하고요. 많이... 그리고 또 하나는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 저희는 그 반려동물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그 반려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료나 이런 게 많이 좋아져 가지고 정말 장수합니다. 그래서 10살 넘어가는 그런 반려견들이 많은데요. 최근 보고에 의하면은 반려견들이 8살이 넘어가게 되면 절반 이상에서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마 동물의 특성인데, 그리고 사실은 사람과 그 반려견을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암 발생
발생률이 반려견이 훨씬 높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유선암, 우리로 치면은 유방암이 되겠죠. 네네. 유선암의 경우는 사람보다 4배가 더 많이 발생하고요. 피부암은 무려 35배나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이 발생을 했을 때 치료제 그 반려견에 딱 맞춤형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사람 저도 처음 든것 같습니다. 사람한테 치료하는 항암제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네네. 사실 사람과 반려견은 많이 다르거든요. 네. 사람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람이 먹으면 아주 달고 맛있지만 그거는 반려견이 먹으면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약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반려견의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그 항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치료제로 저희가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개발하던 걸 약간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거는 저희가 수의과학검역본부에 네.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서 네네. 임상시험을 마치고 지금 현재 품목 허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만간 예상하기에 시행이군요. 예. 그래서 아마 잘 되면 내년 안에 일단 그 기술 수출을 하거나 또는 국내의 시판을 통해서 네. 이렇게 일정한 정도의 돈이 벌리는 모양을 그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 희망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교수님 또 하나 꼭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시간이 좀 백스NK다. 이건 또 뭡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회사 이름이 박셀바이오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NK는 자연살해세포 약자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그냥 박스 NK 이렇게 박스 이름을 NK. 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박스 NK를 가지고 첫 번째 임상 시험을 할 대상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은 게 진행성 간암입니다. 진행성 간암이라고 하면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재발한 간암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간암이 치료를 하다가 재발을 하면 네. 몇 개월 이상 못 살으셨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혹시 뭐 상식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간암 발생률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비형 간염 백신 접종 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간암 발생률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는 과정 중에 간암 치료법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효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발한 암 환자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만 해도 한 3만 3천 명 정도의 재발한 간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있다는 그런 통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으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결국은 해결해야 될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진행성 간암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임상 시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향후에 박셀바이의 앞날 내지는 글로벌 전략 뭐 이런 쪽도 좀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기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 후회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기업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희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학계에서는 좀 뭐 유명해졌으면 유명해질 네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좋은 논문도 좀 썼고요. 네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실제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진짜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화순 전남대 병원 옆에 위치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800베드 정도 되는 병원인데 거의 대부분 왔다 갔다 하는 환자분들이 다 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연구한 그 결과를 그 환자들한테 그 적용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막상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국가에서 그런 기초 연구를 하는 데에 대한 연구비는 있지만 그걸 끌고 가서 임상시험까지 그렇게 끌어주는 그런 연구비는 그때 당시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저희 후배 교수인 이재준 교수를 소위 꼬드겨서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연구한 결과를 우리 환자들한테 직접 쓰려고 하면은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 기업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시작을 한 거고 저희들이 지금 임상 1상, 2A상까지 끝내는 그 과정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7년, 8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투자를 받거나 또는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7, 8년이라는 것은 거의 연거부 세월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결과들은 뭐 한 1, 2년 안에 나와야 되고 가시적으로 어떤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하고 이게 참 맞추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그 갈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반려견 그 항암 치료제를 그 개발하게 된 그 계기도 사실은 현실은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저희들의 발전 그런 그 템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업체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그 기업들이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궁극적으로 그 지향하는 가치가 어딘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조금만 더 호흡을 길게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그분은 많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모실 것을 권고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